저는 작은 독립중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중대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성격이 매우 예민하고 융통성 없으며 정말 까칠했습니다. 덕분에 사소한 것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했고 간단한 훈련도 일을 더 만들어가면서까지 해야 했죠. 우스갯소리로 병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틀린 말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 중대장님도 문제였지만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패급이라 불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갓 자대 배치를 받아 부대에 적응 중인 신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폭력과 폭언 근절, 부대 내 괴롭힘에 대해 엄한 분위기였고 저희도 나름 서로 끈끈한 분위기라 갈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대장인 저도 제 선에서 갈굼을 막았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도 그걸 아는 건지 갈수록 영악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고 선임들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고 결식은 기본에 점호 때도 자주 사라져 찾아다니기 일쑤였죠. 심지어 야간 근무 때 선임을 앞에 두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저의 남은 군 생활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중대장이 어느 날 대뜸 야간 행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한여름을 피해서 행군을 하는데 병사가 너무 해이해졌으니 행군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나마 단독군장이라 다행이지만 갑자기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인지 참.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는 게 군대인데. 그렇게 저희는 잔뜩 굳은 얼굴로 행군을 준비했고 당직과 야간 근무자를 제외한 모두가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밤 9시에 모여서 인원 파악을 하고 10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한여름 야간 행군은 정말이지 최악이죠. 푹 찌는 더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온 모기들이 극성이고 분위기는 왜 또 그렇게 음산한지. 간혹 들려오는 고라니 소리는 들어본 사람만 아는 공포죠. 여자 혹은 아기 비명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두가 헐떡거리며 중간쯤 지나가고 작은 공터에 자리를 잡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흡연 시간을 줘서 확 밀려오는 짜증을 담배로 죽이고 있었는데 공터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간부들은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심각한 분위기에 당장 달려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후임에게 물어보니 아까 말했던 패급 후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난 거죠. 이렇게 어두운 산길에서 그것도 문제가 많은 친구가 사라졌다니. 어쩔 수 없이 간부 2명과 저를 포함 상병 병장 3이 모여 그 친구를 찾기로 했고 나머지는 그 공터에 모여 후발대와 연락을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몇백 번 이름을 외치며 찾아봤지만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고를 당한 건지 길을 잃은 건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우 탈영을 한 것인지 그 어느 상황이 됐건 위험한 건 마찬가지지만 걱정보다는 짜증이 앞섰습니다. 선임들도 잔뜩 화가 나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찾았죠. 찾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중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찾길 1시간 정도 됐나? 작은 저수지 둘레에 있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무성한 갈대밭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갈대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발소리와 함께 쇠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소리에 집중하며 그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발소리는 한두 명의 소리가 아니었죠. 간부는 후발대가 이쪽을 통해서 왔나보다 했고 소리를 쳐서 부르려고 했는데 대뜸 선임 한 명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간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놀란 간부가 다시 말을 하려 하자 심각한 얼굴로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취하더라고요. 선임은 그대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리켰고 저희는 그 방향을 보고 그대로 갈대밭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저희와는 다른 복장의 군복을 입은 수십 명 남짓의 사람들이 정말 천천히, 아니 어찌 보면 그대로 멈춰있는 것처럼 걷고 있었죠.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처음 보는 군복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갈색에 가까운 색깔이었고 얼굴에 짙게 위장을 한 건지 눈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북한군인가? 저 뒤에 메고 있는 건 총인가? 잔뜩 긴장해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보고 있자니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장도 하지 않았고 군복색이 달랐죠. 그렇게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갈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이 조용한 침묵을 깨는 건 다름 아닌 간부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였습니다. 통신관. 간부는 다급하게 무전기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그들에게 들킨 눈치였습니다. 가만히 줄지어 있던 그들은 저희 쪽을 바라보더니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거나 무슨 큰일이 벌어지나 했지만 저희가 있는 방향이 반대로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행동이 보이지 않았고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이 사라진 방향은 저수지의 물가 방향이었죠. 이상하다 싶어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대부분이 사라지고 뒤에 따라가는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맨 뒤에 있는 사람. 자세히 보니 사라진 그 패급 친구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그 친구가 저길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간부와 병사들도 당황했는지 저를 따라 달렸고 저는 그대로 그 친구의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 덕분에 그 친구는 빠지지 않았고 발만 물에 담긴 채 넘어졌죠. 같이 달려온 사람들도 그 친구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군복이 온통 젖은 진흙투성이에 눈은 맛이 간 사람처럼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고 크게 다친 곳도 없어 보이니 다행이었는데 옆에 있던 병장에 그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 한마디에 모두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발자국도 없었고 인기척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말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졌죠. 그날 봤던 상황을 설명해줬는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꼼꼼히 조사해봤지만 그 일대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자세히 들은 것은 없지만 그 패급 친구의 말로는 공터에서 쉬는 중에 잠시 졸았는데 자신의 뒤로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하더랍니다. 다급하게 후미에 붙어 따라갔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 뒤에 부대 내에 돌아다녔던 소문으로는 저수지 주변이 전쟁 당시 수많은 전투가 일어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수지 주변에서 매년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동네 사람들이 군인 귀신을 자주 목격한다는데 저희가 봤던 그들의 복장도 군복이었죠. 그럼 그날 저희가 본 것은 귀신이었을까요? 당신과